그래요,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은 3가래요 4. B 소리가. 그래서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봐요. 그래서 결국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4과 관련된 문법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5형식 동사,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근차근 하나 써놓겠습니다. 5형식, 여기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자.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써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그 각각의 동사를 써놔야겠죠. 너네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 FWL 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지? 이 동사들이 5형식 동사로 쓰인다면 우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투부정사를 쓸 거다.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 쓰시면 되고요. 수동일 때는 PP 쓰시면 되겠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FWL 팁과 관련된 거 하나하나 던져볼까? 얘들아, 여기에 좀 칸 남죠. 그치? 그러니까 하나하나 써보자. 대훈아, C가 뭐였니? 기억나니? 문장 형식이 너? cause! 그래요, cause. 그 다음에 지선이는 거기까지 못 들어가나? 승민아, 그 다음에 O 뭐야, O? 오들. 그래요! 할 수 있잖아. 오들. 그 다음에 대훈아, R. 이제 기억 안 나지? require. 그 다음에 승민아, E.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enable. 그 다음에 expect. 그 다음에 뭐야 expect. 그 다음에 increase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다 써놓읍시다. enable, expect, increase.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 대훈아, A. 왜 너만 시켜요? 이러지 말고. ask. 그렇지, ask. 그 다음에 승민아, 왜 나만 시켜요? 이거 말고 빨리 해봐. A로 시작한다는 뭐 F가 왜 나와요? 얘기한 거 아니야? 3개 있어요. 3개. 3개 중에 하나 나왔어. 또 뭐? allow. 허락하다. 그 다음에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고하다라는 advise. 즈예요. 스가 아니라 즈예요. C로 나오는 거는요, 얘들아 거기다가 써놔요. 이렇게 C로 나오는 건 이건 뭐예요? advice는 뭐야? 조언이라는 뭐예요? 명사입니다. 됐죠? advise가 조언하다입니다. 조언하다, 권장하다, 이게 동사예요. 됐지? 이거 두 개는 조금 정리를 해놔라. 선생님들이 팔품사 중요하다고 하시니 이런 것들 단어마다의 품사를 꼼꼼하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F부터는 우리 딸들 지아라, F force. 좋습니다. force 하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W는요, 인서야? want. 그 다음에 지아라, 하나 더 warn. 그 다음에 번갈아서 해. 인서야, FWL lead. 그 다음에 teach. 그 다음에 tell. 그 다음에 inspire. 그 다음에 impel. IMPEL. 좋습니다. 그 다음에 tip. 그렇죠. persuade 들어가시면 되겠죠. persuade. 그 다음에 C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시켜보자. impel 나왔으니까 compel까지. impel, compel 다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force랑 똑같은 뜻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세요. Korea FWL 탭. 됐어요? 이 동사들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암기해야 돼, 얘들아. 미안하지만. 그치? 이런 애들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나오는 오형식 동사라는 거죠. 됐어요. 목적격 보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 오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동사하다 라는 해석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해석법은 여기 의미 오른쪽에다가 하나만 써놓을게요. 목적어에게 이런 해석이 돼요. 목적격 보호 행위를 하라고 뭐 동사하다 아니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동사하다. 됐어요? 아니면은 목적어가 이런 해석이 조금 이쁘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결국에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너무 크게 써버렸네. 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 세 가지의 해석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 해석이 조금 불편한데요, 선생님? 이 해석으로 가보시고. 이 해석이 조금 불편한데요? 이 해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해석 다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하도록 동사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동사하다. 이렇게만 해석해주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동사들 제대로 다 해석할 줄 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우리의 본문에서 나왔었던 그런 애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문가들은요. 여기에서는 렘브란트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요청했다. 그들에게 뭐 해달라고?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제공해달라고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됐죠?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 각각의 동사들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이 학습 과정은요, 할 수 있게 합니다. 기계가 뭐 하는 걸 할 수 있게 합니까? 뚜렷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깔끔한 해석.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enable이라는 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to discover. 그 다음에 ask라는 애가 들어갔기 때문에 to offer.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정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왜 하라는지 알겠죠? 문법으로 맨날 나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각각의 단어들 다 썼어요? 썼어 안 썼어? 지산이? 썼어? 썼어? 레온이 썼어? 오케이 썼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나 이거 지울게요. 이 동사들 지울게. 밑에 있는 의미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결국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태를 취하는데요.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동사들이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술의 관계랑 동일하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돼버린다. 그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행위를 한다라는 해석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주술의 관계로 이해하자라고도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형식 파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는 밑에 있는 부분의 추가적인 부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쓰이는 동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알고 있어야죠. 항상 오형식은요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오는 파트이다 보니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나도 많이 시험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하는 이 사역동사 오형식의 사역동사입니다. 됐죠? 근데 이놈은요 결국에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사역동사에다가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나온다고? 동사 원형이나 PP가 나온다. 동사 원형일 때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행위를 하는 건가 당하는 건가? 하는 거다. 그런 걸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능동이라고 부른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는 PP라는 거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행위를 한다 당한다? 당한다. 그러니까 동작을 당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동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너무 잘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역동사들 let, have, make라는 애들은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ing도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사원형과 pp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와 관련된 내용, 준사역동사 help와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get이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help라는 애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와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와 동사원형 둘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ing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이 help는요. 됐죠? 그래서 help라는 애는 이 투부정사와 동사원형을 가지고 나온다. 별표. 그 다음에 get이라는 애는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시키는 느낌이라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나온다. 별표. 됐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이는 오형식 동사 코리아 FWL 팁과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들어가는 사역동사 make, let, have와 준사역동사 help,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이 들어가는 애와 그 다음 또 다른 준사역동사 get이라는 애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지고 나온다 라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과 현재분사라는 건 당연히 ing를 말합니다. 너네한테 동사원형 쓸 거야 아니면 현재분사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지각동사는 투부정사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걸 알아두시면서 지각동사 see, watch, hear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feel, notice 하나 더 observe 그 다음에 하나 더 look at이 빠졌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읍시다. 됐죠? 뭐 테이스트도 있고 뭐 사운드도 원래 되기는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은 얘네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see, watch, hear, notice, observe, feel 이 정도. listen to와 look at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지각동사 체크해 주시면서 결국에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과 ing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수동이라면 pp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요 pp를 사용한다. 여기 있는 부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다. 그죠? 동작을 당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행위를 당한다. 이럴 때는 pp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문이 조금 들 보이기는 하지만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보시면요. 그녀는요 허락했다라는 거죠. 나왔잖아요. 차가 뭔가를 수리해요? 아니면 수리가 돼요? 수리가 되죠. 동작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repaired라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해석상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행위를 당하는 해석이 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난 수동의 pp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repair라는 동사를 보시는 겁니다. repair는 수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명식입니다. 그러면 능동으로 나왔다면 뒷부분에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뒷부분에 by 힘이라는 전사 플러스 명사를 괄호치면 뒷부분에 목적어 존재합니까? repair에 대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의 pp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사역동사, 지각동사 파트니까요. 이거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파트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조건 투부정사 들어가는 동사들. 능동일 땐 투부정사, 수동일 땐 P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체크는요. 다음 부분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음 파트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볼 겁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 용법의 위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위치와 관련된 거. 뭐 계속적 용법의 위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선행사 자체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나 whom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 정도는 알고 가시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컴마, 이 컴마가 중요합니다. 컴마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뭐 후나 훔이나 위치가 들어갑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후나 훔이나 위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들어갈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갈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하다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일단 이 느낌이라는 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뭐 예시가 뒷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누나들이 2명 있거든요. 딱 2명 있어요. 오케이? 누나들이 딱 2명 있는데 그러면 딱 2명 있는 그 누나들을 two sisters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I have two sisters.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난 2명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거밖에 없는 상황일 때 컴마를 찍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더 그 이상이 있을 때가 아니라 결국 이거밖에 없는 상황일 때 컴마를 찍어버린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결국에 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우리 누나들이 내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 제가 칭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요. 결국에 아무튼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에 나는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누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누나 둘 다 그렇죠. 그렇대요. 이 느낌입니다. 그렇대요. 됐어? 두 분 다 이쁘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괄호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2명이잖아요. 내가 2명이라고? 내가 누나를 2명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I have a sister 이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난 2명인데 한 명만 말했잖아. 이럴 때는 컴마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 됐어? 욕하면 안 되는데. 뭐 해볼까요? Who lives 대전 lives in 대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나는요 누나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대전에 산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마가 있냐 없냐는요 이 앞부분에 있는 선행사가 그거밖에 없냐 아니면 더 있냐 이걸로 따지시면 됩니다. 이 이상 안 나와요 너네 파트에서. 알겠죠?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기억만 하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요 누나들 이뻐요. 이상형? 그래서 결국에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요.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마가 찍힐 때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마가 찍히고 나서의 이 관계대명사는요 결국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이 대명사는요 결국에 수나 인칭 자체는 누구 따라가시면 됩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선행사 따라가시면 된다. 선행사가 복수야 그러면은 뭐 they 뭐 이런 거 쓸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단수야 뭐 he, she, it 뭐 이런 거 쓰겠죠. 되나요? 여기까지 일단은 알아두시고 이 관계대명사 자체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의 의미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그치?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서 뒷부분에 있는 우리의 의미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의미에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서 언급되어져 있는 명사 아니면은요 선행하는 절이라고 있는데 이 선행하는 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위치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위치다라는 거죠.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뒷부분에 그 컴마라는 애를 하나 찍어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됐어요? 너네한테 주는 엄청난 힌트다라는 거죠. 됐지? 얘들아 앞에 있는 선행사가 서울이야. 얘들아 서울이야. 서울. 서울이면 컴마가 찍혀야 될까 안 찍혀야 될까? 찍혀야 돼 무조건. 됐어? 왜? 고유명사다 보니까. 됐어요? 고유명사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없네? 이게 전부네? 이런 느낌이니까 컴마가 붙는 거예요. 됐어요? 이순신 장군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컴마를 찍어드려야 된다.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위치 대신에 별표 치세요. 위치 대신에 계속적 용법일 때는 이 대신하는 애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오늘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갈라지네. 미안해.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에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 정리돼요? 정리됐어? 이상하더니? 네. 오케이.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건 이 3과와 4과의 문법은요 그냥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다 나와. 이거 어떤 문제가 문법 문제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너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법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컴마가 없는 걸 말하고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컴마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to books 나오고 컴마가 찍혔어 안 찍혔어? 안 찍혔다라는 건 그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기 컴마 찍혔어 안 찍혔어? 찍혔지.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 앞에 있는 선행사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만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요, 얘들아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한 번만 체크해보자. she, 그녀는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요 쓰여집니다. 쓰여져 있어요. 뭘로 쓰여져 있어요? 결국에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컴마 다음에 위치 나오는 얘들아 앞에 선행사는 to books네. 됐지? 그러면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이 위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봐. 이런다니까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and day가 되는 겁니다. 이 위치는요 뭐랑 똑같습니까? and day랑 똑같다. 됐죠?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됐니? and가 들어갈지 but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거는 앞뒤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근데 웬만하면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and 씁니다.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럴 때 한정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쓰여진 책 두 권만 가지고 있다? 두 권만 가지고 있다? 그런 게 결국에 컴마가 찍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너희가 잘 알아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결국에 그 관계대명사 자체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 이거를 하나 봅시다. 이 예문도 굉장히 좋은 예문이에요. 나는요 잃어버렸다. 내 열쇠들을 잃어버렸다. 잘 봐라. 근데 그거는요 만들었다. 나를 패닉으로 만들었다.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니? 여기까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앞에 선행사가 누구야? 잘 봐! 아유 정말 내 열쇠들이 만들었어. 나를 패닉으로 만들었어? 패닉을 느끼게 만든 거야? 내 열쇠들이? 아니지. 내 열쇠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조금 더 가야죠. 어떻게 더 가야 돼요? 그렇지. 내가 키를 잃어버렸던 그 앞문장 자체가 나를 패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패닉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작정 이 위치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위치가 나온 다음에 선생님들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꾼 그 문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선행사 자체가 앞에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앞문장 전체인지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나는요 내 키를 잃어버렸다. 근데 내 키, 내 열쇠를 잃어버렸던 거 그 자체가 나를 패닉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라는 해석이 돼버려야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and,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다니까 선생님들이. 아유 정말 and, day 이렇게 바꾼다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데 앞문장 절이 선행사면요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 돼요. 우리 명사 구가 주어에 위치할 때나 명사 절이 주어에 위치할 때 단수 취급해요, 복수 취급해요? 단수 취급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래요. 그러면 그 앞문장 전체 받아줄 때 뭘로 받아줘야 돼요? 단수로 받아줘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and day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쓰여야 된다라는 거? and it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주어가 빠졌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 주어 자리에 쓴 거예요. and it. 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 뒷부분에 목적어가 빠졌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돼. 목적어 자리에 각각의 선행사와 관련된 대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일 때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 거고요. 만약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요. 결국에 당연하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에서 그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 거다? 목적어의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절대 안 되는 거 뭐라고? 계속적용법에서 절대 안 되는 거? that.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what도 안 돼요. 얘들아. that도 안 되고 what도 안 돼. 그렇죠? 뭐 whose ful격 관계대명사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알고 넘어갑시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까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